단 3년 만에 전기차를 만들어낸 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휴대폰 만들던 회사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애플조차 포기했던 일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현실로 만든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샤오미는 그저 휴대폰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샤오미는 마치 미국인들이 애플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존재죠. 열광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상호 연결된 제품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요.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샤오미는 단순히 기술회사 하나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구글이 인터넷에서 가지는 영향력,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성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샤오미가 애플이 실패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바로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말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35,000달러짜리 SUV 모델에 대한 초기 주문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 내에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냈어요. 본질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고객들이 회사의 최신 제품들을 향해 몰려들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분야의 경쟁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샤오미를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무역 장벽들이 세 최대 경제권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이외의 다양한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샤오미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험난하지만 성공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샤오미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휴대전화들은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삼성이나 애플 같은 최상위 경쟁업체들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라는 큰 매력 포인트를 제공한 셈이죠. 휴대폰의 품질 면에서는 아이폰만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운영체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매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창업자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샤오미와 그 최고 경영자인 레이쥔을 바로 그런 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요. 레이쥔이라는 인물이 이 회사를 현재와 같은 성공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샤오미가 처음 내놓은 제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곧 다른 제품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에서 종합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는 샤오미의 첫 번째 큰 성공이었고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샤오미의 제품들은 현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성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전동 칫솔부터 시작해서 전기 스쿠터, 고양이용 자동 급식기, 스마트워치까지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스마트 기기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매트리스까지도 판매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에서 매트리스를 파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샤오미만의 독특한 사업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샤오미가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자사 제품들을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이죠. 전기차 프로젝트는
샤오미 생태계의 빈 공간을 메워서 사용자들을 위한 더욱 완전하고 통합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회사의 성장세가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스마트폰 사업이 여전히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실제로 샤오미 경영진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실제로 레이주에게 만약 스마트폰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했어요. 이런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레이지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했거든요. 레이준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고심했던 것은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제조한다면 필요한 부품 개수는 대략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 숫자는 수만 개의 부품들과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급망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죠.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레이즈는 자신이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을 영입해와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어오는 것이었어요.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쥐는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의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그런 인재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접촉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인 급여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지리자동차의 경우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지리자동차의 전 연구소장이 레이준의 투자 펀드로 합류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는 샤오미의 인재 영입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BMW, 상하이 자동차, 우린 자동차 등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핵심 임원들도 샤오미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으는데 성공한 거죠. 샤오미는 이렇게 영입한 뛰어난 인재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뛰어들어서 100개가 넘는 기업들에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어요. 최종적으로는 베이징에 자체 생산 공장까지 건설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최소한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2024년에 샤오미는 첫 번째 자동차 모델인 SU7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샤오미 주가는 유럽의 경쟁 업체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급등했어요. 샤오미는 이를 계속 부인해오고 있지만 샤오미의 첫 전기차인 SU7 세단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 타이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업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습과 모방 사이의 경계선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는 중국 기업들의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기도 합니다. 샤오미 역시 실수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을 미리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애플조차 해내지 못했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애플과 샤오미는 아마도 서로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 전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샤오미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것에 가깝죠. 여기에 더해서 샤오미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첫 10만 대를 생산하는데 23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국의 다른 경쟁업체들 중 일부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샤오미의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이는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그들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샤오미 SU7의 시작 가격은 3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후속 모델인 YU7의 가격은 대략 3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격 특성으로 인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는 셈이죠. 샤오미의 놀라운 전기차 개발 속도는 또한 중국 시장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환경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는 배터리부터 라이다와 같은 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충전 네트워크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국가적 지원 덕분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성숙하고 정교한 공급망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이는 샤오미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승용차 전기차 판매량의 67%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어요. 중국에는 약 140개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 목록을 살펴보면 샤오미의 비중은 아직 작은 편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제조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기업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아디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샤오미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이내에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겠다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이 필수적이죠. 샤오미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많은 지정학적 불확실성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터키 등의 지역들이 모두 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있고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전기차 확산 물결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해서 샤오미를 사실상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현재 업계의 핵심 기업은 비아디이고 업계 선구자인 테슬라조차도 실제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보면 이들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